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의 뺄셈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는 3 더하기 5는 8이다 이런 초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뺄셈으로 표현해 보세요 했을 때 8 빼기 3은 5다. 8 빼기 5는 3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근데 정수의 덧셈도 그거를 가능하죠. 그래서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4는 플러스 6이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6에서 플러스 4를 빼면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를 빼면 플러스 4가 된다는 원리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식을 가지고 두 가지 뺄셈식이 나왔는데요. 연구를 해보면 자 플러스 6에서 플러스 4를 빼면 플러스 2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식을 써놓고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자, 플러스 6 빼기 플러스 6은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뺄셈은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뺄셈은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뺄셈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과 똑같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해보면 쉬우냐면요. 이 뺄셈은 가로 안의 부호를 바꿔서 계산하는 결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덧셈은 배웠죠.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고 절대값의 큰 수를 따라가 준다고 했죠. 그래서 6에서 4를 빼면 2예요.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 해서 답이 결과가 똑같다 해서 뺄셈은요. 빼는 부호를 더하기로 바꾸고요.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원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뺄셈은 이 원리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볼게요. 자, 플러스 2랑 플러스 4랑 더했을 때 플러스 6이 되었다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를 빼면 플러스 4가 나오겠지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로 한번 정수의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한번 변형해서 풀어볼게요. 빼기는 자 누구랑 똑같다면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덧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덧셈하고 가로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수의 덧셈에서 부호가 다르면 빼주되 6에서 2를 빼니까 4죠.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 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가 나오는 거죠. 자, 다른 것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마이너스 6으로 배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를 뺐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요 식도 한번 덧셈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정수의 뺄셈은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서 정수의 뺄셈은 덧셈으로 하되 그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서 계산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풀면 답의 결과는 같아집니다.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가로 안의 부호는 반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 되겠죠? 네,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되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고요. 요것도 한번 정수의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자, 빼기를 덧셈으로 바꾸되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수의 뺄셈과 정수의 덧셈의 답의 결과는 같습니다. 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 빼주고요.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주는 거죠. 그걸 한번 더 정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수직선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플러스 4는 0에서 플러스 4까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면 뺄셈은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2칸이면 마이너스 때문에 왼쪽으로 2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온 i가 플러스 2인데 이 플러스 2는 0에서 플러스 2까지 2칸 오른쪽으로 2칸 떨어졌다 하여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의 뺄셈의 이해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단 플러스 4는 0에서 플러스 4까지 간 다음에 뺄셈의 경우는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하기 때문에 플러스 2면 오른쪽으로 2칸이지만 앞에 뺄셈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2칸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플러스 2는 0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오른쪽으로 2칸이 떨어졌다 하여 답은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해볼게요.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2예요. 이것도 0에서 플러스 2까지 플러스 4를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뺄셈은 가로 안에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자,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두 칸이지만 여기 앞에 뺄셈이 있기 때문에 부호를 바꾸어 계산하면 플러스 2로 바꾸어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4칸을 간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이 아니라 오른쪽 두 칸을 또 가게 됩니다. 그때 플러스 6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6칸 떨어졌다 하여 답은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런 원리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다. 0에서 마이너스 1을 먼저 간 다음에 뺄셈이라 하는 것은 가로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자, 왼쪽으로 4칸이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4칸을 가봅니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이 플러스 2는 0에서 오른쪽으로 2칸을 갔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것도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4입니다. 자, 마이너스 2는 0에서 마이너스 1을 간 다음에 뺄셈은 가로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4칸이 아니라 왼쪽으로 4칸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은 0에서부터 왼쪽으로 6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이겁니다. 자, 뺄셈은요. 뺄셈은 항상 덧셈으로 바꾸되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예, 요것만 외우면 여러분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2. 자, 뺄셈은 플러스로 바꾸되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쓴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푸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부호니까 더해주고 같은 부호를 써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도 해볼까요? 자, 뺄셈은요. 덧셈으로 바꾸되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써서 바꿔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같은 부호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부호 써주고 덧셈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플러스 4를 써주고 뺄셈은 가로 안의 부호를 덧셈으로 바꾸되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죠. 그러면 4에서 2를 빼면 2를 써주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줍니다. 자, 이거는 자 마이너스 3 써주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되 바로 뒤에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 되겠죠? 그러면 빼주고요.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 주는 겁니다. 자, C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3. 자,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되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풀어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D도 해볼게요. 자,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되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두 숫자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빼주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줍니다. 자, 이것도 해볼까요? 자, 앞에 거는 그대로 변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놔두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되 바로 뒤에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는 거죠. 그러면 23에서 6을 빼보세요. 그러면 17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자, 또 해볼게요. 플러스 10. 자, 뺄셈은 플러스로 바꾸되 가로 뺄셈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자, 이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고 3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주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1.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되 뺄셈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같은 부호의 덧셈은 더해주고 같은 부호를 써준다고 하였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 거는 그대로 써줍니다. 앞에 것까지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요.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같은 부호의 덧셈이죠. 그럼 같은 부호는 같은 부호 써주고 덧셈으로 풀었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십니다. 더하기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바로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그러면 같은 부호가 되었죠? 그러면 같은 부호 써주고 두의 숫자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큰 결과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앞에 거 부호는 바꾸지 말아주세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뒤에 있는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는 거니까 13에서 7을 빼면 얼마입니까? 네, 6이 되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준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앞에 부호는 그대로 두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바로 뒤에 있는 가로 안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부호의 부호가 다르면 빼주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주는 거죠. 세 번째는 플러스 5, 15는 놔두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뺄셈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그러면 부호가 달라지죠? 그러면 빼주시고요.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줍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갈게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뺄셈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합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니까 자, 빼주시고요. 그러면 7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줍니다. 자, 또 마지막. 자, 뺄셈은 앞에 거 부호는 바꾸지 않고요. 뺄셈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는 대신에 바로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는 바꾸어 계산합니다. 이렇게 바꾸어 반대로. 그래서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고요. 절대값 큰 쪽에 부호를 따라가 주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은 아이가 누군지는 알겠죠?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아이가 큰 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문제, 응용 문제인데 계산을 해서 두 식을 또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A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뺄셈은 앞에 있는 부호는 안 바꾸고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뺄셈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계산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 되니까 빼주는 거죠. 15에서 9 빼면 6이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 주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B를 해볼까요? B는 자, 뺄셈은 앞에 있는 부호는 그대로 뺄셈 부호를 더하기로 바꾸는 대신에 바로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는 반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고요. 절대값 큰 쪽에 부호를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A와 B를 빼달라는 거죠. 한 번 더 빼는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6 빼기 플러스 2 요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뺄셈은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 뺄셈 바로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거죠. 그랬더니 같은 부호의 덧셈 더해주고요. 같은 부호 써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해볼까요? 4번도 똑같죠? 자, 4번 A 해볼게요. A는 마이너스 123 빼기 마이너스 98. 자, 뺄셈은 앞에 부호는 그대로 두시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가로 안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는 거죠. 123에서 98을 빼줍니다. 그러면 25가 되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A가 됐고요. 자, B를 계산해 볼까요? B는 플러스 21 빼기 플러스 46입니다. 자, 뺄셈은 앞에 부호는 그대로 두시고 플러스로 바꾸는 대신에 뒤에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써줍니다. 자, 그래서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 되었고요. 그럼 이 수를 빼줍니다. 46에서 21을 빼면은 25가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큰 쪽에 부호를 따라가 준다. 자, A에서 B를 뺐는데 같은 수네요. A에서 B를 빼면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3인수와 절대값이 5인수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뺀 최대값을 구하라. 이건 정말 어렵고 시험에 출제도 잘 나오는데요. 절대값이 3인수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이 되는 수는 누가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3칸이 갈 수도 있는 플러스 3, 왼쪽으로 3칸으로 갈 수 있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3인수는 그 A에 해당되는 수는 A가
마이너스 3도 되고 플러스 3도 됩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절대값 b가 5라고 하는 거는 b라는 애는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개의 숫자를 빼는 방법은 되게 많겠죠. 4가지나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이 a 빼기 b가 제일 크게 나오려면 a 빼기 b의 최대값은, 자, 최대값이 나오려면 a 중에서 가장 큰 수에서 b 중에 가장 작은 수를 빼야 큰 수가 나오겠죠. 그쵸?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거죠. 이걸 빼야지 제일 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3. 자, 뺄셈은 플러스 3은 놔두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플러스 8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여기서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도 절대값 a가 2다. 그러면 a에 해당되는 애는 플러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거죠. 자, 절대값 b가 8이다. 그러면 b라는 애는 플러스 8도 되고 마이너스 8도 되는 거죠. 근데 a에서 b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이라는 나오려면은 가장 작은 수에서 a 중에 가장 작은 수에서 b 중에 가장 큰 수를 빼야지 많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a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하고, 자, b 중에는 가장 큰 애를 선택해서 빼주면 답이 가장 작아지겠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자, 뺄셈은 자, 더하기로 바꾸는 대신에 바로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같은 부호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제일 크게 나오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